네, 대구광역시 교육감 강은입니다. 오늘 후속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 대구시와 보건당국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경북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기된 방학 기간 동안 가정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돌보며 학습을 이어온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그리고 갑작스런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지난 한 달 동안 하루 수백 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해 대구교육청은 지난 2월 20일과 2월 29일에 1차, 2차 개학 연기를 선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번 휴업 연장에 대해서도 대구가 코로나19의 전염력을 어느 시도보다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급 보장을 고민하면서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휴업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가 여전히 꾸준히 발생되고 있으며 수차례 어린이용 마스크의 필요성과 제작을 건의했지만 현재까지도 어린이용 마스크 보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대로 개학을 한다면 학교가 또 다른 집단 감염 시설이 되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부추길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었던 바 있습니다. 지난주 감염병 전문가 그룹과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청취했고 학교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학교장 대상 설문조사와 교장협의회 임원단과 협의를 거치는 등 수업 연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온 결과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간의 추가 개학 연기가 필요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휴업 연장이 실질적인 방역 대책이 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적극 동참을 해야 함은 물론 교육부 및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이를 교육부가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이번에 추가적인 휴업 연장이 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며 그 책무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은 질병관리본부나 대구시에서 공식적으로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점이 있어 자체적으로 학교를 통해 파악한 자료이므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대한 협조해 파악한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관리와 개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3월 17일 오늘 0시 현재 대구의 학생 확진자는 131명입니다. 학교 급별 발생 현황을 보면 유치원 1명, 초등학생 51명, 중학생 49명, 고등학생 58명, 특수학교 학생 3명,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31명이 아니고 모두 175명입니다. 그리고 학교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학생이 16명으로 해서 전체 175명입니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받은 학생은 전체 278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격리 범위를 확대해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학생과 접촉한 학생에 대해서도 자율보호 격리 학생으로 지정해 자체적으로 격리 조치하고 있고 학생들은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의 숫자가 344명입니다. 교직원 확진자는 53명이고 자가격리자는 82명, 자율보호 격리된 교직원은 507명입니다. 추가 자율 격리된 학생과 교직원은 모두 1,426명입니다. 그리고 학원 관계자 중 확진자는 학원이 8명, 교습소가 3명, 개인 가외 교습자가 1명으로 전체 1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교육청 조치 사항으로 유초 특수학교의 긴급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거나 혹은 불안함으로 인해서 돌봄을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신청했던 아이들 숫자보다 훨씬 적은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돌봄 학교에는 모두 긴급 방역을 실시했고 학교 이외에서 학생 감염을 막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의 휴원도 적극 권고했습니다. 현재 대구는 모든 학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94%의 휴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긴급 돌봄은 개학 연기로 인한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수요를 받아들여서 8시나 오전 8시 그리고 오후 5시 이후에도 돌봄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식은 대구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감염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공하지 않고 완제품인 간식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341개 유치원 중에서 137개원에서 돌봄을 운영하고 있고 이용 원화는 411명으로 전체 원화 수의 1.1%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는 전체 230개 학교 중에서 107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수의 0.2%에 해당하는 255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모두 9개 학교인데 그 중에서 3개 학교에서 각 1명씩 3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돌봄을 지원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헌신해 주셨는데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방역 실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학교 방역은 개학 전에 100%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공립단설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전체 248개원을 대상으로 현재 211개원을 방역 완료했고 37개에 대해서도 3월 20일까지 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456개교 중에는 389개교의 방역을 완료했고 67개교에 대해서도 3월 22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원 및 교습소의 휴원 현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휴원은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월 18일부터 강력하게 휴원을 권고해 현재 전체 학원 및 교습소 7,441곳 중에서 대략 94%에 해당되는 6,950여 곳이 휴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영 압박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안전한 대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학원과 교습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업 기간 동안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휴업 기간 동안에도 학교 교육 활동을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오지 못하지만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꼼꼼하게 학습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3 학생들에게는 진로 진학 컨설팅을 온라인을 통해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업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고3 학생들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역시 전화와 그리고 문자, 온라인, 영상 등을 통해서 학생 생활 지도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각 지원청에 있는 위센터나 위클래스에서도 정서 심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 지원, 건강한 방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차곡차곡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제일 처음 휴업 1단계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휴업 2단계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기반 관리형 온라인 가정학습을 강화해 휴업 기간을 개학한 후 그대로 수업 정상화가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이를 위해 개학 후 수업할 내용과 연계한 가정학습 과제를 제시해 점검하고 이학스트 그리고 학교가자닷컴 등 여러 가지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중단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석 교사 및 수업 우수 교사를 중심으로 휴업 중 가정학습 지원단을 운영해서 학년별, 교과별 온라인 가정학습 자료 및 과제를 개발하고 이를 교사에게 제공해 안정적인 교육활동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에 준하는 정규 시간표를 반영해 모든 교과가 핵심 개념 중심의 학습 자료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수준과 여건을 고려한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학습방 등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활동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학생들의 수업 동기를 높이고 정상 수업이 시작될 때 학생 개인별 수업이 차질이 많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 이력 관리가 가능한 대구 이학스터, EBS 온라인 클래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통해 가정학습 참여도, 과제 내용과 수준에 대한 학습 코칭도 실시하겠습니다. 직업계 학생들에게는 자존감을 높이고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맞춤형 진로 비전 목표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리어넷, 워크넷 등에서 진로 적성 검사와
직업 심리 검사 등을 실시하고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한 맞춤형 진학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담임 교사와 학생 개별 맞춤형 진학 상담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다양한 채널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대구 진학 꿈나비를 설치하시면 실시간으로 대학 내비게이션 센터 선생님과 3학년 진학 지도 선생님들이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구축되어 있는 학생별 진로 진학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업 기간 중 고3 수험생들이 수시 전형을 대비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도록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제공하고 수험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담임 선생님이나 교육청에 있는 대학 내비게이션 센터를 통해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의 학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주간 단위 일일 학습 계획서와 우리 교육청에서 제작한 EBS 연계 문항 자료 파일을 제공하고 실시간 화상 수업 플랫폼을 활용한 교실 온답도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휴업 기간 동안 학생 생활 지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하루에 한 번 최소한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받아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또 선생님들은 학생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 클래스와 위 센터를 활용해서 위기와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비대면 상담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 주간도 운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가 휴업 중인데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생활 지도로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과 함께 PC방, 집단 스포츠 활동, 여러 노래방 이런 다중 이용소로 자주 돌아다니면서 생활 지도를 하겠습니다. 넷째, 학생 및 학부모의 정서 심리를 지원합니다. 아이들하고의 대화가 길게 해본 경험이 점점 줄어든 세대여서 아이들하고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가정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업 장기화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정서 심리 지원을 위해서 1:1 학습 및 심리 상담을 통한 학습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듀나비 카페에 안녕 친구들아를 개설해서 운영 중인데요. 학생 스스로 한 가정학습 과제를 공유하고 간사의 마음도 전하는 등 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학생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체조하는 모습 등등을 찍어서 올리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업 연장에 따른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 조정에 대해서는 오늘 교육부가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5주간 정도의 수업 공백이 되면 190일에 가까운 수업 전체 일수를
지키기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논의해서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 단축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고3이 전체 일정에 무리가 없는 수능 일정부터 중 3월, 4월, 6월 모의고사가 순년되어서 제대로 수업을 하고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 일정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업이 연장된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야 될 학원과 교습소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휴업이 연장된 이 상황에서 학원이 개원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동선이 극대로 넓혀지기 때문에 코로나 전 감염병의 마지막 고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가 문을 다시 열 때까지만이라도 휴원을 연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이 개학이 되면 그 개학 시점과 더불어서 학원의 교습소에도 적극적인 방역을 지원하고 세정제나 학생 안전에 필요한 방역 물품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 차질 없이 개학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개학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상황에 따른 매뉴얼을 준비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급식, 안전한 생활 지도, 그리고 거리 두기 등을 충분히 잘 지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갑갑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하루하루를 차분하게 보내준 우리 학생들, 그리고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시느라 애쓰셨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일 학생을 한 명 한 명 정성을 다해 챙기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에 지치고 자칫 방심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희망을 북돋우고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기다리던 평범한 일상이 선물처럼 학생들의 웃음과 활기가 넘치는 개학날을 손꼽아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준칙들을 충분히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주실 국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금도 이제 그 구군별로 해서 이제 구군에 있는 공무원과 그리고 학교 전담 경찰관 그리고 저희 소속 장학사가 영역별로 나누어서 순회 지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단속을 해서 뭐 아이들이 그게 PC방이나 노래방에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렇게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그리고 또 너무 간격이 좁게 앉아 있지 않는지 이런 것을 생활 지도에 가깝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신문에도 가끔 이렇게 밀집된 그런 사진들이 보이긴 한데 저희 이제 장학진들이 갔을 때는 그런 경우는 극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순찰을 해서 조금 간격도 넓히고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이용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지도를, 생활 지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 물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아마 다들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학교는
마스크를 얼마나 비축해 두고 있는가 이 부분인데, 사실 2월 달 해가 3월 2일에 저희가 그 특교를 배정을 받아서 학교마다 학급당 9만 원씩을 다 교부를 했습니다. 근데 학급당 9만 원을 교부를 했지만 2월이 지나면서 사실 어느 학교든지 마스크를 구매하기가 실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으로 기증된 마스크와 그리고 학교에서 좀 1월 달이나 요행이 일찍 샀는 학교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마스크 수량을 저희가 체크해 보면 지금 현재 52만 장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된 개수는 학생들이 1.5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1주분 정도는 있어야 계약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계속 소량이라도 구매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기부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마스크 기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소형 마스크가 한 30만 장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그 접촉식과 비접촉식 온도계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위생에 좀 더 정확한 비접촉식 온도계를 체온계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 수량이 충분하게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별로 하나 정도 확보하기를 권고하고 있는데, 학교 단위에서 어느 정도의 수량은 되어서 교문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마다 300인 이상이 되는 학교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살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교부를 한 상황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300인 이하의 학교에도 이런 열화상 카메라가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조금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행히 손 세정제 부분은 시중에서도 어느 정도 구할 수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확보한 물량 그리고 시청에 조금 협조를 해준다면 손 세정제는 계약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그 대구 교육청에는 이제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정식 교원들, 그리고 이제 일반직 공무원, 그리고 이제 교육 공무직 이렇게 있는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이제 직종은 교육 공무직에 해당이 되는데, 이 교육 공무직이 원래 기능에 따라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사용 그 기능이나 일의 종류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조리 종사자도 있고, 그다음 뭐 상담사도 있고, 그리고 청소원, 그다음에 보안관,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대체로 365일 상시 근무로 계약할 때부터 그렇게 근무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방학 때 같이 휴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방학 때 근무를 하지 않는 방중 비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채용될 때 275일을 기본으로 해서 채용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예를 든다면 조리 종사자이신 분들이 그런 경우에 상당수 해당이 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전체 1년간 근무해야 되는 275일은 책임지고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5주간 이렇게 휴업이 되면 이 휴업 안에 275일을 충분히 보장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방학이 이번 같은 경우 연장되다가 보니까 3개월 정도가 그대로 휴업 중인 상황이 되어서 실질적인 나중에 이 돈을 받을 수 있더라도 지금이 생계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늘이겠네요. 오늘 이제 급여가 나가는데 지난주부터 신청을 받아서 최고 12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갚는 것도 8달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여러 횟수로 분할해서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이 대출을 시행하신 분은 한 30% 정도 이릅니다. 그런 특수하게 일수가 적은 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급여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3차 이제 발표가 있는데 대부분 2월 20일 발표를 했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교육부장관 발표하실 때 그 3차를 이렇게 했을 때 박상규 씨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휴업에 들어갔는데 서울하고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좀 세우고 중간 단계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라서 수업 철회도 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좀 선제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지 예. 사실 대구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휴업을 실시했던 것은 그만큼 대구의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이 속도가 빠르게 될 수 있을지 좀 짐작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런 선제적인 조치가 아니었으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차단이 안 됐다면 확산 속도가 더 빨랐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휴업을 선제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대구의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일일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채 2, 3일이 유지되고 있는 시도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시도조차도 사실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때 우리 교육청에 자문해 준 그런 의료진들조차도 일시적 정지를 가지고 완전히 이 사태가 종식되었다라고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조언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도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만약에 이제 저희가 3월 30일 그 주가 되겠죠. 23일 주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보일 거라고 대부분 여기 기자님들도 아마 느끼실 텐데, 3월 30일 정도 되면 상당한 수준으로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기대를 하고 싶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움직였을 때, 특히 지금 학생의 특성이 의료진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학생의 경우에는 무증상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증상이 전혀 없는 사이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아프지도 않고 다른 아이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편적으로 좀 가라앉았다는 보편적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구의 경우에는 선제적 휴업 철회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보수적으로 끝까지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닌가. 지금까지 정말 애써 이렇게 지켜왔는데 한두 건이 만약에 학교 내에서 확산이 된다면 상당히 걷잡을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대구 전체의 숫자가 확 줄어들면서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선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파악될 수 있는 그 수준쯤 되어야 학교에 아이들을 오라고 등교를 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시기가 우리가 정말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정말 조심한다면 아주 급속히 올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가 이렇게 급격하게 차단이 된다면 그 다음 주에는 굉장히 빨리 속도가 오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제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상당히 시민들도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경계심을 누구뜨리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MBC 박지현 기자입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마스크, 이제 저희 지금 같은 확진자가 많이 줄긴 했지만 사실은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왔을 때 뭐 열을 잰다는 것도 있지만 단체로 이제 지나가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보 방안 같은 것들을 먼저 좀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그 브리핑에서 봤지만 지금이라도 학생이 교직원 확진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해주길 바랍니다.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학부모들 얘기들이 이제 도대체 대구에서 이렇게 많은 7,000명 확진이냐, 한 명도 없느냐, 몇 명이 있느냐 이런 어떤 걱정과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건 투명하지 않았다. 마스크 확보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태가 터졌을 때도 교육당국부터 모든 각계각층에 어린이 마스크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하소연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어린이 마스크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생산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대구가 생각난다면서 뭐 보건교사협회나 굿네이버스 이런 곳에서 조금씩 모아서 저희에게 기증해주고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보건교사가 상당히 1월 달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뭐 학생 수는 300명인데 마스크를 뭐 1,500장 구입했다든가 뭐 이런 케이스 때문에 조금 1.5회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경우 5회분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하면 개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도 많이 좀 홍보를 해주셔서 마스크 좀 만들으라고 해주십시오. 거기 제가 좀 혹시 중간에 네. 드리자면 이제 교육청 학교 일선에 제가 돈을 내려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이제 교육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요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 돈을 내려준 거는 학교에서라도 살 수 있으면 사라는 뜻이고 우리가 살 수 있으면 모든 예비비를 동원회가 다 삽니다. 어느 쪽이든지 몇 장이라도 살 수 있으면 사주십사 하는 의미이지 학교가 다 마련하고 우리는 손 놓고 있겠다 이 뜻은 아닙니다. 뭐 어느 쪽이든지 있으면 사실은 마스크를 정보를 찾아서 헤매는 직원도 몇 명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절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오늘 여기 오신 기자분들께서도 조금 많이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확진자 정보 공유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여러 가지 이 사태가 일어나면서 고민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고민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우리 교육청도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대구시로부터 정확한 학생 교직원 데이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감염병이 발병을 하면은 우리 학교 단위에서는 학생이 누군가가 감염병에 감염이 됐다면 학교에서 학교장이 긴급하게 지원청과 교육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교육부에 보고를 해서 일선의 어떤 상황인지를 아주 신속하게 보고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는 그렇게 신속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처럼 반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감염이 전반적인 확산이 되면은 특히 방학 중이어서 다행이기도 한 상황이었지만 방학 중이고 학생이 숨기거나 특히 이번 같은 우리가 특정 집단에 의해서 발병이 된 경우에는 숨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결핵균이나 천연두가 걸렸다 그러면 숨기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그렇게 취급을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아이가 학부모님이 학교에 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낙인 효과 때문인 걸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데이터 중에도 불명한 데이터가 16건 있고 이 외에도 저는 학생이나 교직원 중에 저희가 잡아내지 못한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왜 일반인에게 어느 학교에서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하면 지금 학교 단위에서는 거의 160학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유치원 두 유치원을 빼면은 우리 학교가 460개 정도 같으면 거의 3분의 1 이상이 발생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발생을 해서 학교를 노출했을 때 실질적인 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노출되는 순간 이미 어느 정도의 조사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방역 당국이 1차 자가 격리할 인원을 차출해 냅니다. 그래서 검색해 내어서 1차 자가 격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2차로 만에 하나를 대비한 자율격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1차, 2차 자율격리까지 했을 때는 그 주변에는 감염에 대한 염려가 되는 확진자나 밀접촉자 아니면 밀접촉자가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 있었던 접촉자들은 거의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정보가 오픈됐을 때의 실익과 실제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것을 견주어 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낙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될 또 다른 갈등과 아픔, 낙인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해서 우리가 만약에 실질적인 조치가 늦다면 공개를 통해서 일반화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방역 당국이 정보를 충분하게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연계해서 상당한 범위까지 자율격리를 하고 아이들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기 때문에 학교명을 굳이 공개해서 더 큰 두려움을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기자님들. 도시락을 싸서 만들어 보낸다야 이런 불편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을 해서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급하니까 저도 돌봄 신청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초기에는 초등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숫자를 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니까 그러니까 돌봄을 오픈을 하니까 원래 신청했는 숫자의 30%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또 한다고 또 공고를 했는데 안 오는데 가장 크게는 제가 이제 전화를 돌려보면 안 오면 왜 안 오는지 알아야 되니까 아직은 좀 불안해해서 하는 게 제일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불편함도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그러니까 도시락을 이제 저희도 그냥 도시락을 이제 안 싸오게 하는 게 아니고 묻습니다. 도시락을 싸주실래요? 아니면 우리가 도시락을 준비를 할까요? 그럼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니까 도시락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지금 현재 돌봄이 제가 갔는 데가 8명이 제일 많이 있는 학교고요. 대부분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그래서 돌봄에서 도시락을 좀 제공을 제대로 받으려면 우리도 숫자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씩 해가 배달을 하기가 참 어렵고 또 더더구나 인근에 배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숫자가 조금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집합해서 위탁급식 해가 배달을 시키기도 할 수 있겠는데 워낙 숫자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런 추가적인 대책을 세우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9시 전이나 그 다음에 오후에 5시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돌봐달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맞벌이고 불가피하면 사실 돌봄 선생님들은 계속 오시면 제일 먼저 스스로 건강 체크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학교에도 돌봄을 담당하는 또 일반 교사 선생님이 또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해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안전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한 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돌봄이 안 늘어나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치원은 초등보다 훨씬 돌봄의 숫자가 많습니다. 가보면 정상적으로 식사 준비나 이런 것도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도시락이 안 되면 저희가 도시락에 준하는 다른 이제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돌봄이 불편하면 학교에 의논을 하시면 다 받아주시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직접 전화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혹시 한 분 더 있으신 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 교육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